Let's start level 2, racing around. 페리미터 둘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리미터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Distance or length around a shape. 네, distance or length around a shape. 여기 보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보이네요. 어떤 모양의 둘레. 그런데 그 둘레를 정할 때는요, 여기 보면요. The total measurement of all the edges of shape. 어떤 모양이 있다면 그 edge가 되겠죠. 그 면을 따라서 along the sides라고 나오거든요. all sides added together인데요. 그러니까 along the sides, along the each side 혹은 along the side 해서 그 사이드를 따라서 가는 거리 혹은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꼭 주어져야만 되겠죠. 만약 이렇게 생긴 것이 있다면 이건 둘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둘레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면은요, 제가 역시 뭐 매스앤틱스에서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그 개념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추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볼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도 아이가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섯 번째 게 조금 이게 페리미터 송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페리미터에 대한 각인보다는 이 화면 자체가 주는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동화책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리미터 송이 이제 이게 조금 더 그나마 페리미터에 대해서 좀 개념이 확 들어오는 그런 영상이긴 한데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페리미터와 또 원에 대한 부분 있었죠. 원의 둘레와 원의 면적 이거에 대한 참고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아이의 호감이 갈 만한 것들 이제 선택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폴리건이라고 하죠. 다 각형 이외의 것들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원에 대한 활동을 이번 달에는 좀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원의 면적이나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의 둘레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파이라는 것이 공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번에 해볼 활동은요, 어떤 경험을 주었으면 좋겠냐면 파이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긴 이상한 것이 있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호기심을 주고, 그리고 이 파이라는 것이 이 원의 diameter라고 얘기하죠. 지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아이하고 그냥 경험하는 정도만 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바로 이 둘레 circumfer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ircumference와 이 diameter, 지름의 상관관계, 비율이 바로 이제 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파이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3.14가 나왔는지 이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파이는요, the lowercase Greek letter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어떤 소문자인가 봐요. 이렇게 생긴 거인데, 그리스어로는 periphery라는 것은 주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레죠. 페리미터도 아마 여기서 어원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페리페리아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리스 말로는 페리페리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영어로는 그것을 페리퍼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abbreviation 그 약자로 이제 우리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P라고 읽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Greek letter corresponding to the Roman P. 그래서 그리스에서의 로마자 P가 바로 이 파이의 어떤 근원이 되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as name of the mathematical constant for the ratio of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the diameter. 그러니까 이 circumference 둘레를 디아미터로 이제 나누었을 때 그 비율이 바로 3.14입니다. 여기 constant라는 건 상수라는 뜻인데요. 수학적 상수라는 뜻인데, 이 constant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onstantly, 변함없이 꾹 constantly. 네, 끊임없이라는 뜻인데, 상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수입니다. 이 3.14는 어떠한 둘레에 어떠한 지름을 가지고도 계속 3.14라는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s the name of mathematical constant for the ratio of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the diameter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었을 때 그 비율이 mathematically constant,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상수. 그러니까 3.14라는 수는 상수라는 뜻이죠. 변함없는 수라는 거죠. 그 지름이 얼마나 크던 간에,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나 크던 간에, 네, 그 원을 이루고 있는 둘레와 이 지름의 상관관계는 계속 3.14, 영원히 3.14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쉽게 얘기할 때 그리스어야. 근데 그리스어로 페리미터라는 뜻이래. 둘레라는 뜻이야. 우리 페리미터는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페리미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언급이 돼야만 이 페리퍼리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페리미터는 다각형의 둘레를 댄다고 한다면 원의 둘레는 circumference라고 합니다. circumference라는 말은 뭐 어떻게 달리 말해줄 방법이 없고 계속 노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circumference의 어떤 cir라는 말 자체가 원하고 비슷한 말이니까 circumference 하면은 이거 둘레를 말하는 거야, 이 둘레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원의 둘레, perimeter of circle, 혹은 perimeter of circle is circumference 정도라고 노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면적과 둘레에서는 circumference라는 말과 또 원의 면적, 역시 면적은 그냥 area입니다. 그거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심, 센터를 지나가는 이 부분, 우리 반지름은 radius라고 하고요. 이 지름은 diameter라고 얘기합니다. diameter. 네, 요 네 가지, 그러니까 area, circumference, radius, diameter 정도의 노출만 이번에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첫 노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말로만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 요거를 할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잘못 써놨네요. 이제 이건 파이라는 뜻, 그러니까 파이에 대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파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PPT에는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파이의 면적, area에 대한, 원의 면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circumference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circumference라고 나와 있는데 노래입니다. 이거 두 개 아마 노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원의 면적과 둘레에 관해서는, 또 파이에 관해서는 노래나 여러 가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 요거 파이 같은 경우는 좀 역시 매스앤딕스는 약간 유머가 있잖아요. 유머가 있어서 보시면 아이가 좀 재밌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겠어요. 약간 병맛 나는 설명이 잠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아이들이 보기 좀 쉬운 영상이고요. 요거 영상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엄마가 먼저 보시고 아이가 볼만한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번에 알려줄 것은 원의 면적과 둘레에 대해서 공식을 아는 것까지 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첫 번째 목표는 circle과 circumference는 무엇인지, area는 무엇인지 단어 노출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시켜주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페리미터 플레이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페리미터, 우리 둘레가 이번 주제이기 때문에 이 둘레에 대한 활동은 사실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둘레가 뭐야 하기에는 너무 조금 따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경주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우리가 Racing Around라는 원서를 이제 보시면 그 루프가 나오죠. 저희는 이 그리드 모양의 형태에다가 뭔가 경주기를 만드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여기를 스타트 지점으로 놓고 여기를 만약에 피니시 라인을 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하고 가는 길에서 종이를 이렇게 대는 거죠. 종이를 대서 이렇게 대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피해야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또 가서 한 이쯤에다가 네, 또 종이로 대서 종이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테이프 붙이셔서 세우시고 그래서 어떤 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길을 만드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종이 세우기 하는데요. 종이 세우기 하실 때도 그냥 딱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예를 들면 뭐 어떤 업시클이 될 수 있겠죠. 장애물 형태의 것으로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재밌어하는 뭐 해골바가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다 장애 아니면 뭐 폭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폭탄 모양도 그려놓고 해서 아이들이랑 그냥 재미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 자,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장애물을 만들어 보자. 혹은 뭐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장애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때 페리미터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네 하면서 자, 엄마는 여기 페리미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페리미터가 8이네. 그냥 이렇게 그냥 흘리면서 페리미터가 8이네 하면서 그냥 아이하고는 장애물을 만드시되 엄마가 말로 노출하실 때는 페리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가면 아이가 페리미터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장애물 만들기에 더 재미있는 것을 느끼겠죠. 흥미를. 그래서 경주기를 그냥 만들어 보시면서 어떤 뭐 이만큼의 자리에 예를 들면 뭔가를 놔보자 해서 종이를 세우실 때 이거 페리미터가 지금 몇인가 하면서 그냥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4개구나. 그래서 이거 페리미터가 네 8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이하고 이렇게 장애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휴지나 어떤 그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작게 굴리셔가지고 작게 이렇게 구겨서 공을 만드신 다음에 뭐 불어서든 뭐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만든 장애물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임을 만들면서 페리미터에 대한 언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냥으로 길 만들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리드가 있지는 않더라도 제가 여기다 그리드를 그려드린 이유는 만약에 성냥을 아이랑 이렇게 하나씩 놓는 게임을 하는 거죠. 성냥을 놔서 땅 따먹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성냥을 놔서 아이하고 퀴즈를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만약에 엄마가 이만큼의 페리미터를 구하고 싶다면 이거 빼고 성냥이 몇 개 필요할까? 라던가 그런 성냥으로 길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랑 퀴즈를 내는 네. 혹은 뭐 그냥 성냥으로 아무 모양이나 만드신 다음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 셈 치고 자, 뭐 이거에 대한 페리미터를 구하자라는 얘기보다는 성냥이 몇 개 들어갔지? 정도 이야기하면서 페리미터 언급하고 페리미터라는 말 자체나 개념을 살짝 흘리는 정도? 네, 그리고 여기 로봇 만들기는 뭐냐면 여기 그리드에다가 아이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게 한 다음에 네, 좀 종이가 적네요. 뭐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게 한 다음에 얘는 페리미터 로봇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뭐 에리아 로봇이야 페리미터 로봇이야 하면서 여기는 머리는 페리미터가 몇인가요 하면서 물어보고 아이한테 계산하게 한 다음에 머리가 예를 들면 뭐 10이네 하면서 페리미터 10이 페리미터 10 헤드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네, 여기도 몸통은 그럼 페리미터 뭐지 하면서 여기다가 뭐 P12 뭐 바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로봇을 만들어 가면서 그 페리미터 이름을 언급하고 페리미터를 한번 구해보는 네, 그런 게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놀이도 여자아이라면은요 정원을 만들 건데 레고로 만드셔도 괜찮고요. 색칠을 하셔도 좋고 어떤 스토프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원을 만들어서요. 자, 뭐 너는 얼만큼의 정원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만큼의 정원을 만들 거야. 해서 여기다 꽃을 심는 활동. 네, 꽃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거는 그러면은 울타리가 몇 센치짜리로 할 거니? 얘기한 다음에 여기 3이고 여기 3이네. 그러면 페리미터가 하면서 3, 4, 12 페리미터 12cm짜리 펜스가 필요하겠네.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직접 예쁜 꽃을 한번 놔보거나 네.
혹은 이제 이게 누미콘이 되거나 누미콘의 판이 있죠. 누미콘의 판에 팩으로 꽂으면서 네, 정원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아이하고 색종이를 접어서 예쁘게 꽃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꽃을 직접 그리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페리미터는 정원 꾸미기 해서 정원에 꽃 만들자 해가지고 예쁘게 네. 가는 길은 좀 냅둘까라던가 아니면 너랑 내 거랑 합쳐볼까 해서 엄마는 여기가 페리미터가 펜스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걸 구한 답을 가지고 이거 페리미터가 이렇게 되겠구나. 몇 미터짜리 이건 몇 미터짜리 뭐 내 꽃밭이야 라던가 네, 밭 아니면 뭐 당근을 키워도 되고요. 역시 뭐 목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목장도 역시 아이들 피규어가 있으면 목장을 만드는 것도 역시 똑같이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펜스가 몇 미터짜리가 필요할까? 그래서 요 미터짜리 펜스에 여기 소가 몇 마리나 들어갈까라고 놔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네, 페리미터 언급하는 그런 플레이 한두 개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한번 요거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성냥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는. 네, 그리고 경주 길 만드는 것도 재밌을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서클 액티비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 서클의 원주라던가 아니면은 그 에리아를 접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아이에게 예전에 저희 프랙션 할 때 만들어 놓았던 이건 지금 지점토입니다. 지점토로 예전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8자리 조각으로 만들었던가요? 하여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비즈를 꽂고 네,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다시 만들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점토 2개를 사다 놓긴 했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아이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거 원 만들어 봐. 자, 다시 피자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피자 조각을 아이가 이렇게 놨습니다. 엄마 너무 신기하게 너 이 피자 조각 사각형 만들 수 있니? 직사각형 만들 수 있니? 라고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먼저 피자 조각을 길게 한번 세워봐 해서 최대한 이 동그라미 피자를 직사각형 만들어봐 했더니 제가 요 정도만 보여줬더니 아이가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만들더니 우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봐 너무 신기하지?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집에 분수교구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더 정확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분수교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어머 단어 이상하다. 직사각형은 안 되네. 여기가 커브 라인이잖아. 얘가 좀 구불구불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아이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 있잖아. 이 원이 단우는 이 직사각형 에리아 구할 줄 알지. 어떻게 했더라? 했더니 아이한테 엄마 랭스와 위드가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트와 위드가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근데 도대체 이 원은 어떻게 사람들이 쟀을까? 너무 궁금했대. 사람들이 어떻게 쟀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단우가 글쎄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하길래 원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 보여준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직사각형 같지 않아? 그랬더니 맞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직사각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 우리 면적 구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 이라고 얘기하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단우야. 이 길이 있잖아. 그럼 우리 하이트하고 위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네? 왜냐면 레디우스가 바로 어떤 중심에서 이 엣지 부분까지 어떤 길이도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 랭스는 아마 얘 하이트는 아마 이 레디우스일 거야. 그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자로 재보았더니 정확하게 10cm더라고요. 이거 10이다. 이건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네. 이거 어떻게 구할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꾸불꾸불한데 어떻게 구하지? 자, 엄마 힌트를 줄게. 이 원을 갖다가 실로 어떻게 잴 수 있을 것 같아? 이 둘레를. 그랬더니 감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우리는 실을 갖고 와서 요거를 잴 수 있게 되었어. 자, 그래서 아이가 실로 이렇게 정확하게 저와 함께 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어냈죠. 자, 이게 바로 이 실의 길이가 바로 얘의 circumference 둘레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누야 여기 봐봐. 얘는 지금 6조각을 다 둘렀잖아. 그런데 우린 얘만 필요하잖아. 요 3개만. 그럼 이 3개가 무엇이지? 자, 3개는 바로 반원이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긴 것을 반으로 탁 잘라냅니다. 잘라낸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10cm고 이게 바로 얘의 반이었어. 근데 이게 다 합쳐서 이 한 줄이 길기 몇 cm였지 했더니 64cm였단 말이죠. 자, 64cm에 우린 반만 필요하네. 우린 32cm만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 10과 여기 32를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 곱하기 32는 320하고 여기 squared가 나왔죠. centimeter squared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아이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다니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이하고 했던 것은 이 둘레의 이 반이 여기라는 것만 알게 되었죠. 자, 이것은 나중에 에리아, 즉 이 공식을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하고는 지금 첫 노출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 원은 어떻게 둘레를 재지? 실을 감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딱 놓고 이 원을 쫙 펼쳤네.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얘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각종 원을 실을 감아서, 자, 휴지심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다 깡통도 있고요. 아이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긴 바틀이 있다면 다 전부 실로 재서 다 뚝뚝 끊어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한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레를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다누야 되게 신기한 걸 보여줄게. 잘 들어봐. 있잖아, 이거 길이 있잖아. 이 길이가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다누야, 이 둘레 있잖아. 이 둘레 circumference가, 이 circumference는 전체 이 둘레는 얘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 어떤 관련이 있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관련이 있지?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ircumference를 갖다가 단어가 그 radius만큼 잘라보자. 자, 실 잘라봐. 자, 잘라 했더니 요것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단어야 뭐지? 총 길이가 3배하고 조금 남네? 엄마가 영상 보여줄게 해서 앞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동을 한 다음에 저 영상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지름과 circumference, 둘레의 상관관계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3.14인데 이 길이가 바로 3.14배 정도 된다는 거죠. 3배에 그리고 한 0.14 정도의 길이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지름은 얘의 늘 3.14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원을 재어보라고 했습니다. 실로. 한 3개 정도? 자,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생긴 원, 크기가 다 다른 원을 실로 감아냈더니 어떤 건 이 정도, 어떤 건 이 정도, 어떤 건 이 정도이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지름을 재는 거예요. 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로 그 잰만큼을 다 나눕니다. 나누면 3.14가 계속 3배보다 조금 더 남게 됩니다. 계속 3배보다 조금씩 남고 3배보다 조금씩 남는 계속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고 이 지름이 이 둘레에 계속 3배가 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의 3배 정도가 둘레인 거죠. 지름의 3배 정도가 둘레인 겁니다. 그리고 이 3배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있잖아, 이렇게 3배보다 계속 조금씩 더 길지, 3배보다 계속 조금씩 길지, 어떤 원이든지 다
이 길이보다 네가 쟀던 이 길이보다 계속 3배가 넘잖아. 이 3개가 넘는 게 규칙처럼 변하지를 않거든. 계속 이 정도거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이 약속했어. 3.141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엄청 길게 사실은 아직도 계속 계산이 안 된대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계속 이 길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뒤로 이어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외우는 시합도 있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이 원주 유래 나오는 숫자를 쭉 보여주었고요. 저도 아이하고 한 10개인가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3.14라고 이야기하던지 아니면 얘를 어떤 신기한 기호로 표현을 했지 바로 이렇게 생긴 거란다. 얘기하면서 파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글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페리미터라는 뜻이야. 페리미터 뭔지 알지? 둘레라는 뜻이야. 그래서 둘레라는 뜻으로 파이라고 쓴대.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3.14를 이젠 파이라고 부를 거야. 파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둘레는 지름의 3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는 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둘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공식을 한번 볼게요. 파이라는 것은 둘레의 지름의 3배 정도 되는 둘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원의 지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긴 둘레가 있다면 그것의 3배가 조금 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파이는 이 원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둘레와 지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면적을 들어가기 전에 circumference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시 여기 바로 적용이 되어 있죠. circumference는 지름의 3.14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14 대신에 파이를 쓴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C는 그래서 D, 파이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했지 이게 diameter고 이게 radius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radius 2개가 모여서 diameter가 됐네. 얘기해서 이 D는 radius가 2개 있는 것 그리고 파이 이게 바로 원주가 되는 겁니다. 에리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생긴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와 이거를 곱한 것이 얘의 면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길이는요 반원의 둘레였습니다. 반원의 둘레라는 거는 circumference 둘레의 반이라는 뜻이죠. 둘레의 반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둘레의 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radius였습니다. 여기는 radius고요. 여기는 둘레의 반입니다. 그런데 아까 둘레는 무엇이었냐면 2 파이 r이었죠.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2 파이 r이 circumference라는 공식이었어. 그치? 그러면 2 파이 r이 반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파이 r과 파이 r이 만나서 2 파이 r이 된 거니까 파이 r은 사라지고 파이 r만 남네? 라고 이야기해서 여기는 이 길이는 파이 r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각형을 곱할 때 네, 여기가 r이고요. 하이트가 r이고요. width가 바로 지금 파이 r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공식은 에리아의 공식은 r squared 파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r 곱하기 r은 파이인가? 다시 우린 곱셈 어레이로 넘어가게 되겠죠. 어떤 수가 2와 2가 있을 때 우리는 2 곱하기 2, 2 times 2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는 스퀘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곱을 스퀘어라고 이야기했던 처음 measurement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어떤 수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스퀘어가 된다라는 사실. 어떤 수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스퀘어가 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squared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squared라는 것이 r squared 파이가 된다는 것까지 하면 이 circle의 포뮬라 3가지 정도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하고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파이는 실로 이 둘레와 지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긴 둘레의 것이 지름의 3배 조금 넘었다. 이 정도만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원이든 이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이 정도만 해서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 있잖아 3.14배 정도 되는데 사실은 3.14배가 아니라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많은 숫자들을 보여주고 아예 하고 외우는 놀이를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그 How to Pin to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원서 책 있죠. 그걸 함께 읽으시던지 해서 3.14가 영원히 지속되는 숫자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던가요. 뭐 100일 동안 셌다고 하던가요. 어떤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기 뭐하니까 3.14라고 딱 말했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파이라는 심볼 기호를 쓴다. 왜냐면 이게 그리스에서 둘레란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파이에 대한 것만 그냥 경험을 주는 거 실로 그리고 그 면접까지 가신다면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는 정도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면접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상관관계 얘가 네 circumference의 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요거라는 거 그리고 얘는 radius라는 거 이 정도만 안다면 면접까지 가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실지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엄마가 먼저 피자로 피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분수 교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circumference의 반이라는 거 정도만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공식에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대입해보는 네, 역으로 한번 가보는 이 공식이 도대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역으로 가보는 그런 활동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Area of Trapezoid 그러니까 우리 사다리꼴입니다. 트레피지움이라고도 하고 트레피조이드라고도 하죠. 트레피지움 사다리꼴은 제가 왜 해드렸냐면 이것도 역시 매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식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다리꼴을 하기 전에 럼부스 이 럼부스를 보시게 되면 공식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죠. 보시면 만약에 높이를 알고 네, 베이스를 알 경우에는 역시 사각형과 똑같은 공식으로 높이와 너비만 알면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B 곱하기 H,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 그래서 이거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이한테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린 이거는 아는데 어떻게 구하지? 하면은 자 정확히 잘라서 네 얘를 여기다 옮기면 네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우린 직사각형의 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이트와 위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사각형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면적 구하기 되게 쉽지?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엄마가 엄청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 사다리꼴은 위하고 아래가 만약에 달라. 그럼 어떻게 면적 구할까?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아? 아니야 그거는 조금 좀 다른데 네가 한번 잘라서 해봐. 안 맞는 거죠.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자 엄마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봐. 자 얘를 반을 접어. 반 접으세요. 반 접고요. 얘를요 이렇게 럼부스 만들어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위에 것을 거꾸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 긴 럼부스가 되는 겁니다. 자 긴 럼부스 만들었네. 너 근데 아까 럼부스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 높이만 알면 이 베이스만 알면 이 높이와 베이스만 알면 넌 할 수 있잖아. 자 얘기해서 아이한테 그럼 이거 포뮬러가 뭘 것 같아? 포뮬러가 이거야. 잘 봐. 지금 이 길이는 알아. 이 길이가 하이트야. 그치? 이 하이트인데 이 하이트는 얘를 반을 접었잖아. 반을 접었으니까 이 하이트의 반이겠네. 넌 이 길이는 알잖아.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A랑 B를 더해줘야겠네. 라고 해서 뭐랄까 이 약자로 된 것이 어려우시다면 숫자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숫자로. 자, 숫자로 해서 아이한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하고 얘기한다면 이거 잘라봐. 자르면 여기는 하이트는 2cm가 되겠지. 자 여기 하이트 2cm겠네. 그리고 너는 지금 알지? 얘는 3이고 얘는 5고 얘는 3이 되겠네. 그러면 알겠네. 얘는 8이네. 그래서 8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아지겠네. 라고 얘기해서 매직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거까지인데요.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얘를 잘라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 정도. 네, 이런 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럼부스는 자르면 정확하게 사각형의 모양이 된다는 거. 이런 상관관계 정도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굳이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더라도요. 사실 럼부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렇게 높이와 베이스를 알 경우의 공식과 베이스 대신에 이 양쪽의 이 길이 이 두 개의 길이를 알았을 때 공식이 다릅니다만 저희는 2번은 차치하고 1번만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각형으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다리꼴도 이렇게 만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려 쉬운 활동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뮬러를 이렇게 생긴 포뮬러가 왜 나왔는지를 아이하고 역으로 추적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의 의미, 그리고 또 이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말을 했던 거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 봤더니요. 10cm 곱하기 32가 320cm 네,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어요. 공식에 대입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10이라면 우리가 area는 파이 r 스퀘어드잖아요. 그래서 r 스퀘어드는 3.14 곱하기 100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300이 넘어가고 320보다는 조금 덜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14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거의 우리가 근접하게 잘 맞췄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아이들이랑은 그냥 재밌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초등 이상 좀 수학을 많이 잘 해보고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역추적하는 포뮬라라던가 네, 이렇게 트레프지움까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눴던 책이죠. 이 책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여기를 잘랐더니만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왔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잘라서 반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긴 럼버스 형태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네, 면적을 구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르키메데스가 나오는 데스 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르키메데스는 우리 원주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던 이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원서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재밌는 책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지금 요거는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국내에 없어서 국내에서 구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황금 비율의 비밀은 레시오라는 에 대한 골든 레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골든 레시오에서의 레시오는 우리가 말했던 그 파이 3.14하고도 관계가 있죠. 피라미드라던가 이런 피라미드라던가 뭐 어떤 모나리자의 어떤 얼굴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황금 비율인데 이 비율이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레시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라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이상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 가면서 이런 삼각 피라미드라던가 모나리자 이야기라던가 스파이럴 모양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네, 책 세 가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원서는 직접 이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원서는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활동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해석 강의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